안녕하십니까. 시간이 거의 돼서 약간 한 5분 정도 지체됐는데요. 지금부터 2023년 한중남미 지속가능 발전 민관학연 포럼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가 여러분 프로그램 보시다시피 한중남미 지속가능 발전 국제협력 및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 담론과 실천 방안 모색, 아주 광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총 16개 섹션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남미 연구소의 국제협력팀을 맡고 있는 하상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서 저희 신정환 HK플러스 사업단 단장님께서 개회사로 포럼의 막을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정환이고 여기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HK 플러스 사업단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7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아젠다가 라틴 아메리카 생태 문명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생태 문명을 그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융합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 라틴 아메리카의 생태 문명을 플랫폼으로 우리 그동안의 산업 문명을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그런 커다란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생태 문제는 이제 뭐 인류의 최대 현안이 되었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우리 인간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특히나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아마 다 실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소에, 중남미 연구소지만은 이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가 어찌 라틴 아메리카에만 국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가 국내외의 생태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라든지 생물 다양성, 지구 법학, 자연권, 지속가능 발전의 정책, 혹은 또 생태 철학, 이런 다양한 그 관련 분야를 하나의 실로 꿰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이고, 또 저희 사업단이 1년 중에 가장 크게 조직하고 있는 오늘 이 대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4월 달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산하의 하모니 위드 네이처가 주관한 지구 어머니의 날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남미 연구소장 자격으로 스피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보름 후에는 콜롬비아 그 생태경제학회에 참여하는 등 이렇게 국제 네트워킹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학회는 그런 대외적인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민간, 정부, 지방정부, 학교, 학회, 시민단체 이렇게 민, 관, 학, 연 이 아우러진 연중 최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공동 개최해 주신 외교부 중남미국,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그리고 EU연구소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같이 참여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생태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구와 사람, 한중남미협회, 생태적 지혜연구소 협동조합, 한신대 생태문명원, 그리고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등 여러 기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담론 및 정책 대안이 많이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회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 얼마 전에 작고하신
신승철 선생님을 추모하는 기념 세션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구적인 생태 철학자로서 생태적 지혜 연구소 협동조합을 창립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션 A에서 신승철 선생님을 중심으로 생태 철학 담론을 논하는 기회가 있고, 또 이 기회에 중남미 연구소와 생태적 지혜 연구소의 학술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세션 B1에서는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역시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 최초의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정책, 그리고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서사를 들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위해서 모신 우리 이재돈 시부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톨릭 생태영성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데 신부님이시자, 즉 사제이자 또 생태 철학, 생태 신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제이자 지구학자이자 문명사가인 토마스 베리의 직계 제자시고, 또 오늘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축사를 해주실 강금실 변호사의 또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신부님은 우리나라의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즉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서 생태 문명의 비전을 설파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학회에 기조 강연자로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인데 초청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님 모신 이유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민관학연 플러스 교회 네트워킹까지 같이 좀 엮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신부님께 많은 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세션이 굉장히 많지만은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디 오늘 발표자나 청중 모두가 보람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생태 운동 및 학문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토마스 베리의 말대로 인간과 지구가 하루빨리 상호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개회식은 저희 이 사업단의 파천엄마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신정환 사업단장님 잠깐 개회식에서 말씀드린 이런 생태 문명, 생태 사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바로 누르시면 바로 연결해서 현장의 실시간 방송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역시 포럼에는 축사가 빠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저희 사업단의 민관학연 포럼이기 때문에 먼저 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지구와 사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 저희들의 많은 이 사업단에 후원을 해주고 계신 외교부 중남미국에서 각각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이 현장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도 일정상 동영상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잠깐 오영훈 도지사님의 축사를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제3회 한 중남미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민관학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 유엔 총회가 기념하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제주의 생태법인 사례가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정환 단장님을 비롯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 여러분께
제주 생태법인 제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해 드릴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주의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 온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빛나는 미래를 위한 슬기로운 제언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태법인 조례화에 대한 제주도의 노력들이 오늘 저희 오후 세션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조사님의 축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지구사람 이사장님이시죠. 강금실 변호사님께서는 뉴욕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와 더불어서 전 세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기후주간이라고 하는 행사가 지금 같이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대표, NGO 대표로 지금 참여하셔서 일정상 다시 현장에 참여 못하시고요. 동영상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와 사람 이사장 강금실입니다. 2023년 지속가능 발전 한중남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정환 사업단장님과 축사를 맡으신 제주도지사 오영훈 도지사님께도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지금 뉴욕 기후주간에 와 있어서 현장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저께는 여기서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행진에 참가했고요.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전환의 시점에 지속가능 발전 포럼이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지구와 사람은 지구헌장 세션을 마련했는데요.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지구헌장은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낸 세계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다뤄지는 토마스 대리의 지구공동체 사상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토마스 대리는 지구법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문명 전환을 위해서 중남미의 전통적인 문명에 뿌리를 내리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나라는 내일 광화문에서 기후주간 행사, 그러니까 기후정의 이게 이제 행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술단체들이 모여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들을 촉구하는 시민행동 운동들이 사실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전날 저희들이 지금 학술 행사를 개최해서 뭔가 시기적으로 좀 많은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준호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서 포럼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심의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외대 HK 플러스 사업단 신정환 단장님, 그리고 이재돈 가톨릭 생태영성 연구소 소장님, 신부님, 네, 그리고 여러 낯익은 저희 중남미 관련된 또 여러 교수님들과 또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외교부 중남미국 최준호 심의관입니다. 원래 저희 중남미 국장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유엔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먼저 한중남미 지속가능 발전 민간학연 이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에 내실이는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 외대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HK 한국외대 HK 사업단 그리고 중남미 연구소 여러
그 직원분들 또 노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과 중남미 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생태 문명이라는 또 새로운 또 국제 협력의 그 모델 이런 어떤 시대적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여러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그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생태 문명이라든가 환경 이런 또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진정한 21세기가 열렸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정말 시대적인 전환의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문명이라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이 시점에 이러한 그 다양한 학제적인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토론회는 참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제 뭐 외교부 직원이자 또 외교관으로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강대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라는 또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요 각국이 또 20세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또 20세기 후반까지는 어떤 열린 사회 또 그 세계주의 뭐 이런 경향에서요 점차 팬데믹 이후에는 점차 자국 우선주의라든가 보호주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게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중남미 지역은 중남미 또 카리브와 같은 그 개발도상국 차원의 사회경제적인 취약성은 오히려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더 일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남미 특히 이제 카리브 지역들은요 최근에 이제 수소 경제라든가 또 친환경,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이런 신산업 분야를요 또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어떤 이슈로 삼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한국과 협력의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관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정상이라든가 우리 외교장관이라든가 또 우리 대표단들이 다양한 그 중남미 카리브를 포함해서 또 세계 여러의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면서 이런 한국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또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달에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님 모시고 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개최된 카리콤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했는데요. 그때도 카리브 국가들이 특히 이제 기후 변화 또 그런 해양 환경 위기 이런 거에 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한국과 그런 협력 비전에 대해서 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자리에서 또 생태 문명 전환이라든가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게요. 중남미 그리고 카리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민관 학연 포럼과 함께요. 저희 외교부를 중심으로 또 우리 정부가 하는 노력들이 점점 중남미 지역 또 카리브 지역에 대한 외교 또는 이제 국제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공무원이자 또 이런 중남미 지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특히 이제 중남미 지역 그리고 카리브 지역에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님들의 식견과 통찰력이요 저희 중남미국에서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항상 든든한 자산과 또 많은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직접 또 이 자리에 또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앞에 인사드리게 됐고요. 오늘 포럼에서도 우리 중남미 카리브 지역 외교에 이런 협력 확대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또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과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축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개회식이 저희 사업단의 파차마마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그 기록되어 있는
QR 코드를 그죠? 그 카메라 화면에 대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서 생중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뭐 이거는 꼭 좀 저희 사업단에 크게 그죠? 예, 감사드립니다. 자,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포럼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태 문명 사이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기조 강연 이재돈 신부님을 모시고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예들어서 왜 우리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 사회로 전환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말씀 또는 이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필요한 거구나. 제가 지금까지 인식을 못했습니다. 저희 사업단장님도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인문학적 소양, 뭐 사회과학적인 인식 이런 것만 보다가 제가 봤을 때는 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이런 어떤 생태 문명, 특히 토마스 베리의 생태 문명 비전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 큰 주제에 대한 생각은 못했는데 오늘 아마 저희 사업단이 이 기조 강연을 계기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아젠다를 갖다가 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돈 신부님을 모시고 토마스 베리의 생태 문명 비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재돈 잠깐 양력을 조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여러분 페이지에 지금 25페이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은 여러분 이 QR코드로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으신 분들도 QR코드를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환경 생태 문명을 공부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좀 환경을 고려해서 인쇄본들을 좀 줄였습니다. 종이를 좀 아끼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QR코드로 프로세싱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돈 신부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대 교육 사제로 지금 수품을 하고 계시고요. 학계의 이력도 대단하십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가톨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및 대학원장들을 역임하셨고 서울대 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천주교 교회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한국 토마스 베리 협회 회장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교구 환경사목회 위원장 및 생태 영성연구소 소장으로 현재는 복무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중남미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생태문명 사회로의 전환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조 강연 기회를 이용해서 생태사상의 선구자이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생태문명에 관한 비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문명사학자이면서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의 생태문명 비전은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리의 생태사상은 서양 문명을 비롯하여 인도와 중국의 아시아 문명, 원주민 문명, 그리고 현대의 과학 문명을 포괄하면서 문명사적 관점에서 현대 환경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생태 문명을 제시하는 통합적인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규모가 거대하기에 베리의 통합적 비전은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처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대한 문제는 거대한 담론과 거대한 해결책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리의 생태사상은 여러 학문의
전문가들에게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태 사상은 정치학을 생태 정치학으로, 법학을 지구 법학으로, 경제학을 생태 경제학으로, 교육학을 생태 교육학으로, 신학을 생태 신학으로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영감과 자극을 주며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는 산업 문명 이후의 문명 형태로 인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과 기술을 최첨단으로 발전시켜서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첨단 과학기술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상호 공존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곤 하는 생태 문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문명은 지구의 생태적 질서보다는 인간의 과학과 산업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명 형태이고, 생태 문명은 인간의 기술보다는 지구의 자기 조직 과정인 지구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명 형태입니다. 인간의 기술은 지구의 자연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생태 문명의 기본 입장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연을 조작하고 착취하는 문명이라고 한다면, 생태 문명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문명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문명과 생태 문명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두 문명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를 주도했던 갈등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정치 사회적 갈등이었다면, 21세기를 주도하는 갈등은 자연을 계속 착취하려는 자본주의자들과 자연 세계를 보존하려는 생태주의자들 사이의 문명사적 긴장과 갈등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발전 계획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론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핵발전소, 석탄발전소에 대하여 찬성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의 근저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문명관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명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갈리며 환경 파괴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산업 문명과 생태 문명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문명은 인류와 생태계를 조작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 문명의 전망 속에서는 100년이나 500년 후 인류나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지구 생태계가 미래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아니라 생태 문명을 실현해야 합니다. 인간은 지구 진화의 산물이기에 지구를 떠나서는 살 곳도 살 방법도 없습니다. 지구의 질서를 존중하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것만이 인간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산업 문명을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태 문명에 적합한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베리는 주장합니다. 산업 문명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태 문명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 문명이 존재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생태 문명의 세계관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깨달아온 지혜를 종합하는 통합적 비전이어야 한다고 베리는 주장합니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체득한 4겹의 지혜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주민의 지혜, 여성의 지혜, 고전 전통의 지혜, 그리고 현대 과학의 지혜입니다.
베리는 이것을 네 개의 지혜, for wisdom이 아니라 네 겹의 지혜라고 fourfold wisdom이라고 지칭합니다. 네 겹의 지혜란 각 시대에서 통찰한 지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겹쳐 있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원주민의 지혜는 자연계의 기능과 친밀성을 가지며 자연계에 참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신봉하는 토착 종교들은 땅 신비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구에 대한 인간의 깊은 유대를 보여줍니다. 원주민들에게 해돋이와 일몰은 모든 실체의 신성한 근원이 특별한 감수성으로 경험되는 순간입니다. 원주민들은 계절의 변화에도 민감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연세계와 공존하는 법을 터득하였고 자연세계와 영적으로 교류하는 종교적 체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땅을 상품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곳에 묻힌 조상들의 선물로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함양하고자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룩한 자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원주민들의 영역은 축소되었고 원주민들의 자연 친화적인 지혜는 산업 문명에 중독된 현대들의 일은 잊어버린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태위기 시대인 오늘날 원주민들의 지혜는 다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원주민들의 지혜는 서양 산업 문명에 의해서 야기된 생태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생태적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성의 지혜는 생태 문명의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류가 천기 문명에 들어가면서 남성이 지배하는 가부장 제도가 형성되었고 여자는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경쟁과 지배의 낭선적 특징은 강조되었고 양육과 생명과 같은 여성의 특징은 무시되었습니다. 여성은 몸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대한 지식과 연결하고 정신을 영에, 이성을 직관에, 지적 분석을 감각적 의식에, 고립을 친밀성에, 객관적 거리를 주관적 현존에 연결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베리는 통찰하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은 가부장 제도를 극복하고 여성의 지혜가 인류 문명을 주도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전 문명의 지혜는 인간 안에 내재하면서 초월하는 영적인 계시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우주의 깊은 자아와 인간의 깊은 자아의 일치에 근거합니다. 불교는 우주는 무상하고 고통에 가득 차 있고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붓다의 깨달음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도교와 유교의 전통은 초월성보다는 우주가 지닌 자발성과 내적 리듬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몸으로 연속성을, 통일성을 지닌 실제로 체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종교들은 자연세계의 신성함,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 모든 생명체에 대한 깊은 사랑, 대우주와 소우주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데 이런 통찰들은 생태 문명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방식과 역사적 역동성의 근거에서 이상세계를 이 세상에 실현하고자 하는 역사적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가 있기에 다른 아시아 종교보다 강력한 역사적 인식과 그에 근거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 종교들이 원형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완성의 시간에 이르기
때까지 역사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태 문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지닌 역사적 역동성이 강력한 추진력 역할을 해야 한다고 베리는 주장합니다. 넷째로 현대 과학의 지혜는 우주에 대하여 발견한 새로운 통찰에서 유래합니다. 근대 이후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근대 과학의 이론을 정립한 과학자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의 중력의 법칙은 우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뉴턴의 정적인 우주론은 생물학과 우주 천문학의 발전으로 진화론적인 우주론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빅뱅 이론, 상대성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 등 현대 과학의 통찰은 우주가 장대한 시간을 거쳐 연쇄적인 진화를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최첨단 우주과학은 우주가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같은 기원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과학적 자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생명이는 모든 것은 같은 진화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진화, 지구의 진화, 생명의 진화, 의식의 진화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와 우주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통일성을 인식하게 했으며 이것은 우주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정적인 우주, 코스모스가 라기보다는 발생하는 우주, 코스모제네시스라는 깨달음을 현대 과학을 통해서 체험한 것은 인류의식의 위대한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원주민의 지혜, 여성의 지혜, 고전 전통의 지혜, 현대 과학의 지혜는 공통으로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친밀성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생태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네 겹의 지혜 안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지녀야 한다고 베리는 통찰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우주를 의식하는 존재이며 경축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생태 문명은 이러한 통합적 세계관에 근거합니다. 생태 문명의 세계관을 우리의 미래 전망으로 가질 때 인류와 지구 생태계는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다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생태 문명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생명 중심주의 또는 지구 중심주의입니다. 산업 문명이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이라면 생태 문명은 인간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모든 생명, 더 나아가 지구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명입니다. 베리가 주장하는 지구 중심주의의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주는 객체들의 지파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입니다. 산업문명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만 주체이고 다른 모든 것은 대상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러나 생태문명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주의 모든 것은 같은 근원에서 유래하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주에 대한 공동체적 이해에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원리가 나옵니다. 둘째, 지구는 오직 통합적으로 기능할 때에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으며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문명은 지구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구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운영 체계는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어떤 생태계도 지구의 운영 체계와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구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산업문명은 지구의 자원이 무한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생물종도 멸종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어떤 것도 멸종한 생물종을 다시 복원시킬 수 없습니다. 넷째, 지구가 1차적이고 인간은 2차적 존재입니다. 산업문명에서는 인간과 국가가 1차적이고 지구는 2차적이라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생태문명의 세계관에서는 지구 공동체가 1차적 경제 실체이며 1차적 교육자이며 1차적 통치자이며 1차적 교육자이며 1차적 치유자이며 1차적 도덕적 가치입니다. 지구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입니다. 지구가 건강하면 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것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파산하면 지구에 속한 인간과 국가 그리고 모든 생물종도 파멸합니다. 다섯째, 현재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5억 년의 지구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맨 처음에, 맨 나중에 출현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지구 생태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 생태계가 인간의 판단과 행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진화 과정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진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고 인간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여섯째, 산업문명의 윤리가 인간 윤리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생태문명의 윤리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태윤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도 제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종교적 감수성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생태문명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식의 근본적인 변화, 즉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사회체제, 즉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종교를 변화시킵니다. 근대 산업 문명에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도입되면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두가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개편되었듯이 생태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태 문명 세계관인 생명 중심주의, 지구 중심주의를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종교에 적용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에서 정치, 경제, 교육, 종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에서 생명주의, 바이오크라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민족 국가 의식이 생긴 다음에 나온 정치 체제로 현재 가장 발전한 정치 체제로 간주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나 개인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생물종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생태민주주의 또는 생명주의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문명 시대에는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새로운 정치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구는 지구의 통합적 기능 안에서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부분적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들의 연합, UN만이 아니라 종들의 연합, The United Species, 종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1981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한 세계 자연 헌장은 새로운 정치적 법적 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장은 모든 형태의 생명은 유일하며 인간에게
유용함에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간은 지구의 기능을 지배하는 막강한 힘을 지녔기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야생세계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2008년 국민투표를 통해 자연은 존재할 권리가 스스로 순환과 구조, 기능과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을 채택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생태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인간과 지구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는 자연세계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세계의 엔트로피는 그 한계에 이를 것이며 현재의 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생태 경제체제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지구 생태계의 어떠한 사회 조직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의 힘은 정치, 교육은 물론 종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미래는 다국적 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책임과 생태적 윤리의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책임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계의 견제와 시민단체들의 압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대한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생태 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도 인간 중심 교육에서 생명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주의에 치우쳐 있습니다. 현재 교육 내용은 학생들에게 자연세계와 친밀히 지내도록 하는 역할이 아니라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문학적 내용도 인간과 자연세계의 조화와 공존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자연세계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대화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자기 안에 매몰된 자폐아 상태와 상황과 비슷하다고 베리는 진단합니다. 산업문명의 교육 방식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는 다른 말로 파편화이기도 합니다. 산업문명의 교육 방식은 실제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부족하고 따라서 전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태문명에서는 인간이 지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전제적 이해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지니는 이 위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지구 진화의 절정인 존재로 지구 생태계를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것을 모든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로 생태문명 시대에는 종교도 그 가르침의 강조점이 변해야 합니다.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자연이
단순히 경제적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결과 손길이 깃든 신성한 창조 세계임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동안 종교들은 자연 세계가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인 계시적 경험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그동안 원죄에 근거한 구원 영성만을 강조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생태 문명 실현을 위해서는 원죄만이 아니라 원복에 근거한 창조 영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자살, 살인, 종족 살해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생태계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태계 파괴, 지구 파괴를 절대적 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지닌 인간은 그 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함양해야 합니다. 산업문명을 생태문명으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그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산업문명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문명이 제공하는 중독을 끊고 생태문명을 선택하는 일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문명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인류와 지구 생태계 전체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인류 전체가 생태 문명을 미래의 비전으로 그리고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매진할 때 희망이 있다고 베리는 강조합니다. 모든 문명은 그 시대 사람들의 비전이며 꿈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꿈은 가장 중요한 추진력입니다. 꿈은 행동을 주동합니다. 산업문명이 실현된 것도 산업문명이 제시하는 꿈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태문명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생태문명이 제시하는 꿈과 비전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야 합니다. 산업문명의 비전은 지구를 파괴할 뿐 더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태문명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생태문명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생태문명은 실현될 것입니다. 생태문명은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면서 양자를 공진화시키는 문명으로 인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 문명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위대한 과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 딱 정확히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주신 메시지들, 특히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의 전환고요. 저희들 오늘 포럼의 아젠다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약간 중대한 키워드가 있긴 한데, 이 키워드를 이 토마스 베리의 어떤 비전으로 다시 해석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주신 기조 강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지금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왜 생태문명 사회로 전환이라고 하는 필요한 것들인가, 이거를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늘 경제적 관점, 자본주의적 시각, 신부님 말씀해 주셨던 뭔가 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관점에서 봤다면 좀 영적인 측면들, 종교가 주는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잘 받아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바로 그 각 세션들 지금 현재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16개 세션이 분주하게 사실은 오전 오후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념사진을 한번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래도 추억으로 좀 이렇게 같이 좀 나오셔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